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일 테스트 자료 한번 볼까요? 4번 1일 테스트 자료 한번 보죠. 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까 보면은 우리 기본서는 182페이지.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죠. 사업의 절차 한번 써볼까요?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맨 처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구역을 지정하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뭐 하죠? 시행자를 정합니다. 시행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뭐였죠? 실시 계획.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하고 나서 뭘 받아야 되죠? 인가받고 이 내용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거죠. 이때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수용 방식, 하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원칙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수립을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 맨 마지막에 182페이지 맨 마지막에.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가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죠. 공모할 때 182페이지입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182페이지에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상공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얼마죠? 30% 이하인 지역.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면은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까? 1번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랑 똑같다고 했죠?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78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앞에 178 앞쪽으로 와야겠죠? 지정권자는 제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랑 똑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원칙이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도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광시군이 지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 그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입니다. 면적이 1만 이상. 바로 한 장 넘기면 나오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도시외지역은 30만 이상. 그래서 3번 틀렸죠.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죠. 190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라고 나오는데 1번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였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지정된 지역을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4번 옳은 지문이고 5번에 한 장 넘겨보시면 해제 사유가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절차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한다라고 했죠.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얼마 안에 해야 되죠? 3년.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라고 해야죠. 다음 날. 해제 시료 나오면 항상 나와야 되는 말이 다음 날.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모이죠? 7명 이상이 모여서 뭘 합니까? 정관을 작성한 후에 누구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죠? 네, 지정권자. 그래서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조합 정관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7번에 수용 방식이죠. 요거는 214페이지. 214페이지. 자, 모든 시행자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수용의 주체 보면은 시행자는이라고 돼 있죠? 근데 가로 2번에 수용할 때 동의가 필요한 건 누구만? 네, 민간만. 그럼 지방공사는 동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라는 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 그대로 주는 땅을 원형지라고 하죠. 이 원형지는 너무 많이 공급하면 안 됩니다.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 이내로? 3분의 1 이내에서만. 이렇게 2분의 1이 아니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했을 때 이거 누구한테 인가받는다고 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 232페이지. 개발법에서는 싹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지정권자가. 근데 요거 하나만. 환지 계획의 인가만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개발법에서는 뭐 누가 한다 물어보면은 그냥 다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근데 요 하나. 환지 계획의 인가만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라고 아마 밑줄도 돼 있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지정권자. 근데 요거 하나만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돼 있죠. 행정청인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그냥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에 10번 지문은 앞에 보면은 자, 일단 고기 224페이지.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까? 위지면, 토수류 환경,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이용 상황,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환지를 적응 환지라고 합니다. 가로 1번 제목이죠. 적응 환지의 원칙. 근데 이 적응 환지의 예외로서 한 장 넘겨볼까요? 2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면적을 고려한 환지라는 게 있죠. 자, 내가 받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습니까? 더 주니까 이걸 증환지라고 했죠. 그리고 너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환지 부지정, 과소 토지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너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감환지. 내 권리 면적보다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은 사람들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나중에 청산을 해주는 거죠.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화이팅 힘내시고 오늘 정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죠. 뒤에 나머지 한 장은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입니다. 오늘 수업 거 다음 주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오늘 수업하는 내용 다시 그거 OX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건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여기 정비구역이 있는 거죠. 혹시 주변에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해서 낡고 좀 비실비실한 건물들이 막 밀집해 있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 안에 나는 원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그럼 정비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하면 여기 있던 건물 어떻게 하죠? 철거하죠. 싹 밀어버리고 여기 새로 아파트 짓습니다. 해서 정비구역에 나는 원래 정비구역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였는데 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해서 새로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게 바로 정비사업.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정비사업입니다. 자, 환지 방식은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거였죠. 정비사업은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다 그 말은 똑같다. 그래서 환지 방식이 이해가 되고 나면은 이건 뭐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권리를 권리로 바꿔주고 토지를 토지로 바꿔줄 뿐입니다. 이게 정비사업. 근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 사업이 더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정비사업도 도시군 계획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처음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라고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3가지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사업의 절차는 다 알고 있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도시군 계획사업 3가지는 사업의 절차가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은 개발사업의 절차죠. 요거랑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자. 시설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정비사업이든 도시군 계획사업들은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뭐 한다고 했죠? 계획 만듭니다. 그래서 시설사업 할 때 무슨 계획 만들었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개발사업 할 때는 무슨 계획 만들죠? 여기 써져 있는데 개발계획. 개발사업 할 때는 개발계획. 그 다음 거기 256페이지. 맨 앞에 계획 만들고 있습니까? 256.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정비 기본 계획이랑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계획이 2개이긴 하지만 일단 계획을 만듭니다. 정비 기본 계획이랑 정비 계획.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되죠? 정비 구역을 지정하면 되겠죠. 정비 구역을 지정. 정비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뭐 하면 되죠? 시행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무슨 계획 만들죠? 자,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정비법에서는 그 실시계획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사업, 시행, 계획. 똑같은 건데 명칭을 그냥 다르게 쓸 뿐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을 실시계획으로 바꿔가지고 뭐 틀렸다 그렇게 내진 않습니다. 이렇게 실시계획이나 사업, 시행계획이나 똑같은 거. 그 다음 사업 시행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었죠? 그럼 뭐 받아야 되죠? 네,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자 개발법에서는 사업의 시행 방식을 크게 2가지로 구분했죠.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근데 여기서는 사업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사업의 시행 방식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겁니다. 관리 처분 계획.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단계들마다 아파트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경축,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 전에 조합 설립했을 때도 경축, 조합 설립 인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착수할 때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단계별로 이렇게 아파트 앞에 플랜카드 붙는 거 그게 정비 사업입니다. 요거 했을 때 되게 좋아하죠. 요거 하면 이제 사업 거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착수하려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데 가봤는데 중장비가 들어가가지고 막 건물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받아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비 사업의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때는 먼저 분양 신청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분양 신청. 자, 여기 보시면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조합을 설립할 겁니다. 사업을 할 때. 보통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공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 이제 분양 신청을 합니다. 분양 신청을. 우리 여기다가 아파트 지을 건데 여기 살고 싶으신 분? 하면서 먼저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죠. 그리고 조합원들끼리 좋은 동, 좋은 호수 뽑아가지고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그 결과가 들어가는 게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환지 방식부터 한번 해보면 여기 환지 방식은 이렇게 토지가 삐뚤삐뚤한 곳이라고 했죠.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요 토지를 네모 반듯하게 바꿔가지고 이런 토지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하죠. 환지 계획에는 여기 환지되기 전 갑은 1번지를 500제곱미터 소유하고 있다. 을은 2번지를 얼마 소유하고 있다. 3번지는 병이 얼마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환지 후에 갑한테는 환지되고 나서 1번지 얼마를, 을한테는 환지되고 나서 2번지 얼마를, 병한테는 환지되고 나서 3번지 얼마를 주겠다라고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게 환지 계획. 관리 처분 계획도 똑같습니다. 자, 분양 신청을 받았죠. 그리고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그럼 갑한테는 101동 201호, 을한테는 101동 1001호, 병한테는 201동 202호 이렇게 주겠다라고 동호수 추첨을 하는 거죠. 조합원들끼리 동호수 추첨을 하고 나서 남은 거 그거 어떻게 하죠? 일반 분양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라고 생각 안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반 분양에서 일반 분양한 것들이 한 것들 또 역시 동호수 추첨을 하겠죠. 그 결과가 여기 들어가요. 여기 관리처분 계획에.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해놓은 대로 갑한테는 101동 101호 주기로 했고 을한테는 101동 1001호 주기로 했죠. 그대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환지 방식이랑 똑같이 해서 자 먼저 이렇게 동호수 추첨을 하려면 분양 신청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분양 신청이라고 돼 있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뒤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뒤에 분양 신청이라고 돼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분양 신청한 현황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 그리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죠. 그럼 준공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다른 데서는 준공검사라고 했는데 어차피 역시 또 똑같은 말입니다.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나.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해놓은 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역시 똑같다라는 거. 시설 사업이든 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이든 사업의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제가 보통은 이제 목차대로 수업을 해왔죠. 근데 정비법은 목차대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비사업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게 정비법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거기 257페이지에 보시면은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요거를 정리를 할 겁니다. 1, 2월 때까지 이거밖에 안 합니다. 제발 이거라도 하십시오. 이거라도. 정비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건데 일단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1, 2월 때까지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풀어보면은 좀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258페이지. 정비사업을 정리하기 전에 일단 요거 간단한 용어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용어의 정의 나오죠? 재정 목적은 좋은 말이니까 읽어보시고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고 괄호 2번에 정비사업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옆에 259페이지에 괄호 3번 노후불량 건축물 보이죠? 네, 말 그대로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오래된 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렇지 하는 것들. 근데 다음 페이지 자 동그라미 3번에 D급 봅니다. 동그라미 3번에 D급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얼마까지? 동그라미 40년 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해서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고쳐 쓰는 비용이 신축하는 비용보다 훨씬 큰 거죠. 그러면 차라리 허물고 새로 짓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기획에 준공된 후 얼마라고 돼 있죠? 밑줄 20년 이상 30년이야. 요거 살짝 바꿔내면 요거 섞어가지고 나머지는 옆에 조그마한 글씨까지 읽어보시면은 뭐 이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4번에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괄호 5번에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요 두 가지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4번에 정비 기반 시설은 우리 국계법에서 기반 시설 배웠습니까? 국계법에서 기반 시설 배웠죠? 그겁니다.
근데 정비 사업이랑 관련된 기반 시설을 정비 기반 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 이용 시설을 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공동 이용 시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계법에. 그래서 공동 이용 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이런 것들을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는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놓고 중간에 하나 이상한 거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찾는 것들. 그 다음에 6번에 대지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지라고 하면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고 지목이 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이 대지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정비법은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싹 다 대지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지목, 불문이라고 하는 쓰죠. 지목에 관계없이 정비 사업으로 만들어진 토지들을 싹 다 대지라고 부릅니다. 정비법에서는. 그 다음에 가로 7번에 주택단지는 그냥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거 놔두시고 가로 8번에 사업 시행자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가로 9번에 토지 등 소유자 이거 조금 이따가 해야 됩니다. 놔두시고 다음 페이지.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는 게 나오죠. 토지주택공사 등. 첫 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밑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밑줄 지방공사 해서 토지, 주택, 공사 등이라고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필기할 때 이걸 줄여서 주공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앞으로 저는 요 주공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공 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관 등이라는 거 나옵니까? 요거 우리 개발법에서 했죠. 개발법에서 누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라고 했죠. 첫 번째 조합이 만들면 뭐죠? 정관,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시장, 군수나 주공, 신탁업자라고 돼 있는데 일단 신탁업자 빼고 공공이 만들면 예.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는 자치법규라고 하는데 정비법에서는 정관 등이라고 합니다. 정관 등. 그래서 누가 만드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합이 만들면 정관,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공공이 만들면 시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뭐 간단한 용어 정의였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258페이지) 보시면 258페이지. 정비법에서는 가로 2번에 이 정비사업 세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정비사업 세 가지를. 그래서 정비사업을 세 가지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놓고 이 사업의 절차에 들어가야 덜 헷갈립니다. 이게 사업들마다 절차의 단계별로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고 절차부터 배워버리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헤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 사업들 특징들이랑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절차에 들어가서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보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 세 번째는 재건축 사업. 예전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냥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된 조합들, 오래된 것도 아니고 뭐 사업 끝났거나 거의 끝날 때쯤 됐던 조합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이라는 말을 쓰긴 씁니다. 근데 개정돼서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왜 주택자가 빠졌는지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인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다고 돼 있죠?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밑줄.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 미출. 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 끊으시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밑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 보전, 정비, 개량, 밑줄. 요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죠? 그냥 열악, 밑줄. 노후불량 건축물은 그냥 밀집, 밑줄. 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까지 끊으시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밑줄. 해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나머지 사업들은 싹 다 주거 환경을 개선했었는데, 요건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 환경 개선 밑줄. 이 경우 밑에 나오는 건 놔두십시오. 일단 그걸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놔두시고, 옆에 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재건축 사업이 나올 겁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죠? 양호합니다. 양호.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가? 공동주택부터 밑줄. 공동주택이 어떤 지역이죠? 밀집한 지역. 요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일단 사업의 특징들. 각각의 정비 사업들이 이러한 곳에서 시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시험에는 글자가 나오지만 얘네들이 어딘지를 한번 보죠.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이런 데 어딜까요? 그러니까 개선 사업의 대상 지역인데 여기가 대충 어딜까요? 구도심? 구도심에도 도로가 막 극히 열악하고 그렇진 않은데 여기는 극히 열악이니까 막 도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막 수도 전기 이런 게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런 데입니다. 네, 그렇죠. 달동네. 그래서 이걸 달동네 정비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달동네 정비 사업. 저 뭐 반여동 안동네라든지 뭐 수정동 이런데 저도 어릴 때 이런데 살았었죠. 제가 참 곱게 자란 것 같지만 이렇게 어릴 때는 수정 사동 이런데 52번 종점 옆에 살고 이랬었는데 달동네. 그러니까 여기 다리 있으면은 여기서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달동네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이렇게. 갑자기 또 수정동 살던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완전 판자촌이었는데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보니까 열악 밀집입니까? 네, 그러니까 달동네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달동네 밑에 동네입니다. 저기 지금 거제 2구역 사진 옆에 거기 보면은 원래 그 지역에 보통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밀집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 지역 보면은 살짝 평지가 아니라 살짝 오르막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다 보면은 온천 2구역 있죠. 지금 아파트 들어와 있는데 만덕터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어딘지 모릅니까? 미남 로타리에서 만덕 2터널로 올라가는 옆에 보면은 아파트가 3,800세대인가 들어와 있죠. 거기도 살짝 오르막이죠. 그 옆에 온천 4구역이죠. 온천 4구역도 거기 금정산 밑에 금강공원 앞에 이렇게 살짝 오르막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동네 밑에 동네 이렇게. 여기는 조금 형편이 나은 데입니다. 완전 달동네는 아니고 조금 밑에. 근데 여기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곳들 원래 거기 단독주택이나 빌라 아니면은 조그마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온천 다 뜯었구나 지금 여기는.
남천동에 거기 어디 있고 문현동에도 여기 아파트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민공원 옆에 그 앞쪽에 보면은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동네인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 그래서 완전 개선 사업이라는 건 저 달동네에 사는 거. 근데 재개발 사업은 그보다는 좀 더 나은 곳. 근데 단독이나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는 것들이 밀집한 지역들입니다. 요런. 그 다음에 개선 사업의 두 번째 거 보면은 여기는 단독이란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 그러면 원래는 요거 해야 돼요. 요거. 재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재개발 사업 하면은 보통 여기 있던 건물 어떻게 하죠? 철거하죠. 싹 밀어버리고 새로 아파트 짓죠. 근데 이게 과연 무조건 옳은 방식이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무조건 지을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차 두 대가 지나다닐 수 있지만 만나면 서로 눈치 봐야 되는데 네가 가라 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 도로 옆으로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양옆으로. 근데 여기는 정비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열악하니까 도로도 별로 좋지 않고 가로등이나 CCTV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은 어두컴컴하겠죠. 그리고 이런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밤에 다니면 무섭습니까? 무섭죠. 해서 이런 데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해서 원래라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을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확충을 해줍니다. 확충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니까 여기서 기반 시설 같은 걸 확충을 해주겠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것들 정비해주고 여기 원래는 가로등도 없었는데 이 가로등 같은 걸 설치를 해주는 거죠. LED로 이렇게. 그 다음에 밝아졌다라고 해서 무섭지 않은 게 아니니까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같은 걸 설치를 합니다. 풀 HD급 화질로 밤에도 모공까지 지키는 그런 CCTV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도 조금 정비를 해줍니다. 포장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담장이 높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집에, 옆집에, 뭐 뒷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담장을 싹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요 앞에다가 조경을 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출근할 때 눈이 서로 마주치는 거죠. 그냥 쌩까긴 뭐 하고 해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에 밥 한 끼 해요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서로 안면을 트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앞에 조경 같은 거 쫙 돼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여름에 수박도 먹고 겨울에 김장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집들이 몇 개 있었는데 여기는 공동 타가소나 노인정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이걸 싹 정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전보다 도로 같은 것들도 정비가 되고 마을에 담장을 허물고 나서 조경들 쫙 해주고 가로등 설치하고 CCTV 달고 마을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살기 좋고 이제는 안 무섭습니까? 여기가 무섭다는 분은 그분이 무서운 분이죠. 이제 안 무서워졌습니다. 그렇게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주고 나면 주택은 예전이라면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텐데 보전, 정비, 개량, 즉 고쳐 쓰겠다 그 말 고쳐 쓰겠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방식이 개선 사업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전, 정비, 개량이라는 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쳐 쓰는 방식이 개선 사업 두 번째. 그다음 재개발 사업 두 번째 보니까 이건 어디서 하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비사업, 재개발 같은 것들은 그냥 아파트 짓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 같은데 왜 안 갑니까 우리? 불편하죠.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아줌마들 막 그 물고기 담아놓은 물 밖에 버리고 이러면은 내 비싼 명품 신발이 베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가는 겁니다. 불편해서. 해서 이런 재래시장들, 오래된 시장들을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정비를 할 때 비 오면 비 맞지 말라고 위에 뚜껑을 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가들도 싹 정비를 해가지고 간판 같은 것도 새로 달고 요 신식 건물들로 살짝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여기 입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옆에 주차장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주차도 편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즉 상업지역에서 이런 오래된 재래시장들은 사람들이 찾지 않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 역시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 같은 데 가보면 공단들 되게 오래됐죠. 요런데 그 오래된 노후된 산업단지들을 정비를 해주는 거 역시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그래서 이 주택자를 빼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2번은 없었고요. 1번만 주택 재개발 사업에 해당하는데 요걸 합치면서 이제는 그냥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재개발 사업. 이렇게.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오래된 산업단지들을 정비하는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건축.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죠?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앞에 왕복 8차선 도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 이쪽으로 가니까 지하철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가도 지하철역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멀긴 하지만 뒤로 나가니까 저 뒷문에 이쪽에도 지하철역이 하나 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백화점이나 마트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까? 네. 근데 이 집이 지어진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급이가 있고 페인트 칠이 벗겨져 가지고 외부 흉물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밤에 늦게 퇴근하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차를 밀고 다닙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뜨리면 녹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죠. 배관이 막 녹슬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 단열이 안 돼가지고 난방비가 관리비로 100만 원씩 막 나오고 이런 아파트입니다. 주거 환경이 극히 불량하죠. 이런 거 고치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은 잘 돼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잘 돼 있는데 이 아파트가 낡아서 하는 사업. 대표적으로 삼익비치 저런데. 삼익비치가 어딘지 모릅니까? 부산에서 하기도 힘드네. 광안리 앞에 거기. 광안리 바로 앞에. 그 지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죠? 거기. 자이가 들어온다 하죠? 거기. 아, 모르시나? 아, 뉴스 안 보시지? 거기 자이를 짓습니다. 자이가 이제 시행사로 선정이 됐는데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았고 이제 분양 신청하는 단계가 남았겠죠. 그럼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분양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이런 곳이 저 동네에 럭키 아파트 이런데. 럭키 아파트도 보면은 명륜역, 동래역 중간에 있죠. 백화점 있고 마트 있고 앞에 도로 넓죠. 중앙대로를 끼고 있죠.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서 하는 게 재건축. 그래서 여기는 기반 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집이 낡아서 하는 게 재건축 사업이다라는 거. 이게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가봤는데 정비구역이 있다.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거 같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요거 재래시장이라든지 공업지역을 정비하는 것도 재개발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도심지를 개발하는 것도 이렇게 사업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261페이지의 가로 9번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나옵니까? 토지 등 소유자. 자, 우리 개발법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누가 모였었죠? 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모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개선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안의 권리자입니다.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정비구역의 권리자가 됩니다. 권리자. 그러면은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건데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에서는 같고 재건축 사업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박스를 바로 보죠.
넘기실 필요 없고 그 바로 밑에 있죠, 박스. 그래서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까? 자,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또는 동그라미 또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여기는 및 그 동그라미 자, 내가 이제 내년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부품금을 안고 정비구역 앞에 사무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근데 첫날에 우리 동네에서 정비 사업을 한다는 소문이 있고 그 안에 있던 토지 건물 소유자들이 찾아오는 거죠. 떡도 받을 겸 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정비 사업 한다는데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해 줘야죠. 일단 내일 오세요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안 올 겁니다. 해서 이거 가지고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토지 등 소유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지상권자입니다. 이때 여기가 재개발구역이라고 해보죠. 재개발구역이면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상권자는? 임차권자는? 안 되죠, 안 되죠. 지상권자까지만. 근데 재건축구역입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임차권자는 및 그라서 안 되는 겁니다. 및 그.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지상권자 안 됩니다. 재건축구역은 건축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고 나중에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랑 재건축 사업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요거 이 사람들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이 사람들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권리자들입니다. 권리자들. 그래서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임차권자는 없죠? 지상권자만.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이 사업의 특징이랑 토지 등 소유자 다시 한번 보면은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죠? 극악? 극악? 아, 이제 줄여야 하는 겁니까? 뭐 요새 다 줄이긴 줄이는데 극악? 괜찮네 이거. 극희열악. 극희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양호합니다.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게 재건축입니다. 그 다음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은 누구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 사람들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 사업들마다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해서 어딜 볼 거냐면 285페이지. 거기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이라고 나오죠? 정비사업의 시행. 첫 번째,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인을 밑줄 혼용하는 방법. 285페이지.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밑줄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앞으로 거기 보면 자율주택 뭐라 했죠? 스스로 개량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걸 앞으로는 그냥 셀프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걸 셀프 방식이라고 할 거고 책마다 표현하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한다라는 거. 스스로. 두 번째는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인데 그냥 수용 방식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수용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지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 밑줄 하시고 에 따라 뒤에 보니까 뭐를 공급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주택 동그라미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인데 주택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 번째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셀프 방식. 두 번째는 수용, 세 번째는 환지, 네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공급하죠? 주택.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아까 밑줄 쳤던 게 혼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네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공급한다고 돼 있죠? 건축물 동그라미.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주죠. 주택을 공급하고 또 뭘 줄 수 있죠? 그렇죠. 부대 복리시설은 뛰어넘고 뒤에 오피스텔 밑줄. 이게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시행 방식. 사업들마다 이렇게 사업의 시행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개선 사업은 셀프, 수용, 환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걸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이랑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공급하죠? 건축물. 그 다음에 재건축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주고 뭐까지 줄 수 있죠?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뭐죠? 재건축에는 관리 처분 계획밖에 없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사업들마다 모두 관리 처분 계획 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나중에 비교를 할 건데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수립하죠. 이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환지 처분. 이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면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한 후에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줍니다. 이때 소유권을 이전을 할 때 개선 사업은 주택 주고 재개발은 건물 주고 재건축은 주택 주고 오피스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재개발은 건축물을 공급한다라고 돼 있죠. 주택은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럼 주택 주고 다른 것도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사니까. 상업지역에서 할 때는 상가를 줘야 되고 공업지역에서 할 때는 공장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건축물이라고 규정을 하는 건축물.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이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사업을 하니까. 그 다음 재건축은 주택 주고 뭐까지 줄 수 있죠? 오피스텔. 자, 보면은 정비사업의 사업성 여부,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일반 분양분.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조합원들한테 집 하나씩 나눠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일반 분양분 이게 얼마나 많이 남는지 이게 사업성, 수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일반 분양분이 되게 많으면 그만큼 수익성이 크겠죠. 그러면 이제 시행자들도 사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파트 지으면 뭐 5층짜리를 25층, 30층 만드니까 수익성이 엄청나게 크죠. 그럼 지금 지어놓은 25층 30층짜리 아파트들을 40년 후에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게 안 되죠. 뭐 그러면 나중에 100층 다음에 200층 짓고 300층 짓고 이러니까 그건 나중에는 40년 뒤에는 이런 것들 재건축해봤자 1대1 재건축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무조건 고층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고층 아파트 지을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은 한창 재개발이나 하는 곳들이 다 5층짜리 이런 거 허물어 가지고 30층, 40층 이렇게 지어버리니까 수익성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분양분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단지들, 삼액빛이나 럭키 아파트 이런 데는 원래 아파트 단지가 엄청 크죠.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사업을 엄청 크게 해야 그나마 수익성이 좀 많이 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일반 분양분이 사업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일단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개선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떤 곳이었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재개발 사업은 그냥 열악. 즉 여기는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즉 기반 시설의 정비가 사업의 목적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익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어떻죠? 양호하죠? 근데 우리 집이 낡아서 우리 집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100% 사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익성이 안 나면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거죠. 아파트 무너져 가는데 수익성 안 난다고 사업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파트 정비 사업을 할 때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뭐 지방이야 좀 덜하지만 서울 같은 데 가보면은 1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죠. 뭐 지방도 마찬가지죠.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금 거의 뭐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1인 가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인 가구들이 증가를 하는데 예전에 3인 가구, 4인 가구가 많을 때는 24평짜리, 32평짜리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면 되겠죠? 근데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에서는 아파트보다 차라리 오피스텔을 지어서 공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8평짜리 오피스텔 3개 지어가지고 분양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입니다. 아무 데서나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앞으로 공법책에서 얘기 나올 겁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역세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곳에는 1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오피스텔 같은 곳 아니면 원룸 같은 데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나올 겁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나오면 1인 가구 많이 사는 곳, 역세권,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들이 밀집한 도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연필 모양, 밑에 연필 모양. 오피스텔의 공급은 거기 국계법에 따른 밑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오피스텔만 너무 많이 공급하면 안 되겠죠. 면적은 30% 이하 밑줄. 이게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사업의 시행 방식. 다시 보죠. 개선 사업은 셀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주죠? 주택. 그 다음에 재개발은 환지 방식이랑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뭘 공급하죠? 건축물. 재건축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주고 또 뭐 주죠? 이 오피스텔의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면적은 얼마까지? 30% 이내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한 장 넘겨볼까요? 자, 사업의 시행자가 나옵니다. 시행자. 다 볼 거 아니고 중요한 것만 봅니다. 자, 개선 사업은 첫 번째 정비 기반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곳이라고 했죠? 거기 어디라고 했습니까? 달동네.
그 달동네 마을 주민들한테 여러분 우리 조합을 설립해서 정비 사업을 한번 해보죠 라고 하면은 사업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은 뭐 정비 사업이고 뭐고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걱정인 분들이죠. 이런 정비 사업을 할 여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마을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맡겨놓으면 사업이 진행될 일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해준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동네에 가로등 설치하고 CCTV 달고 조경을 해야 되니까 가구당 100만 원씩 걷겠습니다 라고 하면 돈 내실 분 안 계시네.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선 사업은 공공주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공공주도로. 공공이 이걸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 주도의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비법을 보다 보면은 책의 내용에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이 같이 묶여 나오고 재건축이 따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선 사업이 따로 나오고 재개발 재건축이 묶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이 묶여 나왔다. 이건 공익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묶여 나왔다. 개선 사업이 따로 나오면 이건 공공이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곳곳에 이런 제도들이 나올 겁니다. 자, 보면은 개선 사업은 셀프 방식으로 시행할 때의 시행자가 있고 나머지 방식의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도 시행자가 2명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1명만. 우리 개발법에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 개발법은 지정권자라고 했었죠? 근데 정비법은 이 사람이 다 합니다. 정비법에서는 잘 모르겠다 하면 이 사람이 다 합니다. 시장, 군수 등. 사실 이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즉 개선 사업은 공공 주도의 사업이죠.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286페이지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라고 돼 있죠? 자, 가로 1번에 스스로 계량 방식이 바로 셀프 방식이죠. 스스로 계량 방식 그 줄 맨 끝에 보니까 밑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 가로 2번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식이라고 돼 있습니까? 요것도 그 밑에 줄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 밑줄. 그러니까 개선 사업은 원칙 누가 한다는 거죠? 네.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나머지 놔두시고 옆에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보입니까? 가로 1번에 재개발 사업이라고 돼 있죠? 옆에 페이지 거기 박스 1번에 뭐라고 돼 있죠? 조합. 그 다음에 박스 바깥에 나와가지고 가로 2번에 재건축 사업 돼 있습니까? 재건축 사업은 원칙 누가? 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민간 주도의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조합. 그래서 공공 주도의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죠? 시장, 군수 등.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 누가 하죠? 네, 이것만. 해도 다 맞추는데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이것만 알아도 맞추는데 이걸 몰라서 틀린 거. 이걸 몰라서. 뒤에 뭐 막 써져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이라는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뭐 시장, 군수 등 주공들이라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이렇게 나오면은 이 중에 하나 뭐 빠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공공주도의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거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 주도의 사업이라서 뭐 만들어서 하죠? 조합. 근데 재개발 사업은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2번 있죠. 박스 안에. 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사업을 합니까? 네.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건물들이 좀 큽니다. 공장이 큼지막한 것들 몇 개 묶어가지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죠. 사장님들 토지 등 소유자니까 모이세요라고 했더니만 한 10대 명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이 조합장, 이사, 감사를 뽑고 대의원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정관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겠죠? 15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그리고 15명이 조합 임원들 뽑고 나면은 감투를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 어차피 감투 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합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가 되게 작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이라고 돼 있죠, 거기? 밑줄.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 1대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밑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한다라는 건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직접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자가 나뉩니다. 개선 사업에서 좀 더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나머지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일단 요걸 구분하는 요걸. 그래서 공공주도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은 원칙은 뭐 만들어서 사업하죠? 조합. 근데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무슨 사업이죠? 네, 재개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만. 요게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여기다가 좀 내용을 더 붙여야 되는데 시공자 선정 시기까지 붙여야 되는데 그건 제가 1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여기 뭐 정비 기본 계획이나 시행자에서 조합 정도까지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의 절차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정비법이 처음에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겁니다. 아마 내용이 들어가면 오늘 한 거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요거에다가 살만 좀 더 붙이면 되니까 요게 쉽게 나올 때는 요 안에서만 2문제, 3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쉽게 나오는 부분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여기까지 보면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가 제가 안 푼 거 있죠? 안 푼 거에 1번부터 4번까지가 해결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로. 해서 쉬지 마시고 그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건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